(4월) 미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2.1%로 더 진정됐으나 소비지출은 0.2%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융자금 상환연체가 급등하면서 320만 명의 신용점수가 100점 이상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의 일선 지휘관 2명을 문체 경질하고 체포 추방작전에 탄력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며 불법 이민 단속을 방해하고 있는 지역을 피난처 지역으로 지정하고 강경 대처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첫 집을 구입하기 좋은 곳으로 텍사스 메갈렌, 조지아 워너 로빈슨, 위스콘신 애플톤, 노스캐롤라이나 화이애트빌 등이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4월 미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2.1%로 더 진정돼 물가 진정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민들의 소득이 0.8% 늘어난 것에 비해 소비지출은 0.2% 증가에 그쳐 소비지출 감소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관세가 영향을 줄 경우 올 하반기 코어 PCE가 현재 2.5%에서 3.5%로 급등할 수 있어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 지수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PCE, 즉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4월에 물가 진정에는 청신호이지만 소비지출 급락에는 적신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4월의 PCE 물가는 전달보다는 0.1% 오르는 데 그쳐 전년보다는 2.1%로 더 진정됐다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민들이 미 전역에서 실제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며 지출하는 것을 계산한 PCE 물가는 3월 2.3%에서 4월 2.1%로 추가 진정된 겁니다. 2.1%의 PCE 물가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20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며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바짝 다가선 겁니다. 4월의 식품 가격은 전달보다는 0.3% 내렸으나 전년보다는 아직 1.9% 오른 수준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전달보다는 0.5% 올랐지만 전년보다는 5.6% 내렸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전달보다는 0.1% 올랐고 전년보다는 2.5%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월 PCE의 연속 진정은 가격 인하 때문이 아니라 미국민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대거 줄인 탓으로 나타나 경제 전반에는 적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은 4월에 소득이 0.8% 늘어났지만 소비지출은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대신 저축률이 4.9%로 올라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관세 등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지갑을 열지 않고 저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의 PCE 지수는 물가를 더 진정시켜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해주고 있으나 미국 경제 70%나 차지하고 있는 소비 지출이 위축되고 있어 저성장과 침체를 걱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관세 여파가 올 하반기에 본격 미치게 되면 연준이 금리 조정 시 반영하는 코어 PCE가 2.5%에서 3 내지 3.5%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 한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2번에서 1번으로 줄일 것으로 보이는데 6월 18일과 7월 30일에는 계속 동결하고 9월 17일에나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학자 융자금 상환 연체가 급등하면서 320만 명의 신용점수가 100점 이상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연체자들이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여 신용점수 폭락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 융자금 연체에 따른 신용점수 폭락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학자 융자금을 제때 갚지 못해 디폴트, 상환 불능으로 분류될 미국인들이 530만 명이고 또 다른 400만 명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자 융자금의 90일 이상 연체율은 올 1분기인 3월 말 현재 8.04%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0.8%에서 급등해 있다고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학자 융자금 상환을 못하고 있는 대졸자들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5월 5일부터 컬렉션에 넘겨 강제 환수에 나섰습니다. 컬렉션에 넘겨지거나 신용평가기관에 통보되면 크레딧 스코어, 즉 신용점수가 폭락하게 됩니다. 5월 말 현재 320만 명이 신용점수 100점 이상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100만 명은 신용점수가 150점 이상 한꺼번에 폭락했습니다. 또 다른 220만 명은 100점 이상 150점 사이에서 대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디폴트, 상환 불능으로 분류된 미국인들만 해도 530만 명이기 때문에 신용평가기관에 통보되는 대로 신용점수 폭락 사태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90일 이상 장기 연체하고 있는 또 다른 400만 명이 가세하면 학자 융자금 상환 불능, 연체자들은 곧 1000만 명을 넘을 것이란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용점수도 최소 100점 이상씩 대폭락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신용점수가 폭락하면 주택모기지, 자동차 할부 금융, 신용카드 개설 등에서 거부되거나 높은 이자율을 물어야 합니다. 신용점수가 100점이나 폭락한 사람들이 주택모기지를 얻으면 매달 내야 하는 모기지 상환금이 $400 늘어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자동차 할부 금융을 얻을 때에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지자들은 카드당 쓸 수 있는 신용 한도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APR 이자율이 급등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학자 융자금 상환 불능으로 분류된 수백만 명이 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져 미국 내수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려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부진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의 일선 지휘관들을 경질하고 불법 입국자, 불법 체류자 체포에 탄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집행국사나 체포 추방 작전을 지휘해온 이하로 국장과 특별수사대인 HSI 국장 등 2명의 일선 지휘관들을 문책 경질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목표에 훨씬 미달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3월에 이어 5월 말에도 일선 지휘관 2명을 문책 경질하고 체포 추방 작전에 탄력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사나 체포 추방 작전을 최일선에서 지휘해온 케네스 지날로 이하로 국장과 HSI라는 특별수사대 로버트 해머 국장 등 2명을 경질했습니다. 아이스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토드 라이언스 국장과 메디슨 쉬한 부국장을 지난 3월 새로 기용한 데 이어 바로 아래 일선 지휘관 2명을 문책 경질한 겁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의 최일선 지휘관 2명을 전격 경질한 것은 크리스틴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현재보다 3배나 되는 하루 3,000명씩 체포하라는 새 지시를 하달한 직후에 이뤄져 보다 강력한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 하루에 1,200명 내지 1,500명씩 체포하라는 일종의 쿼터를 정했으나 매달 목표에 크게 미달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첫 100일 동안 아이스가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은 6만 6천 명으로 하루 목표의 절반인 660명에 그쳤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뿐만 아니라 추방 실적도 전임 행정부 시절과 비슷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추방한 불법 체류자들은 2월 한 달간 11,000명, 3월 12,300명, 4월 17,20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임기 첫해 100만 명 추방을 달성하려면 하루 2,700명씩 한 달 8만 명 이상을 기록해야 하므로 훨씬 미달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부적으로는 100만 명 추방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60만 명 추방으로 약간 내리고 있으며 적어도 지금까지의 기록인 오바마 때의 2013년 43만 명 추방 기록을 깨려는 것으로 일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선 지휘관 경질과 함께 하루 3,000명 체포를 압박하고 국토안보부 소속 이하로 6,000명, HSI 7,700명을 합해 15,000명, FBI 등 각 연방사법기관당 2,000명씩 대략 10,000명,
지역경찰 등을 합해 3만 명 이상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방위군 2만 명을 이민단속에 투입할 채비를 하고 있고 1,450억 달러의 이민단속 예산을 통해 아이스 요원 10,000명을 증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며 불법 이민 단속을 방해하고 있는 피난처 지역으로 미 전역에서 500곳을 지정하고 강경 대처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선 펠팩스 카운티 등 20개 카운티들과 알렉산드리아 등 13개 도시들이 지목됐고 메릴랜드에선 하워드 등 8개 카운티들과 볼티모어 등 10개 도시들이 지정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방해하는 지역으로 미 전역에서 500곳 이상의 시티와 카운티들을 생추어리, 즉 피난처 지역으로 선정해 공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주별로 피난처 지역으로 선정된 시티와 카운티 리스트들을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 게재해 공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피난처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을 펼칠 때 고의로 방해하면 시장이나 군수들을 형사 기소할 방침입니다. 또한 해당 시군에 제공해온 치안과 교육, 사회 기반 시설 등을 위한 연방 지원금을 유보 또는 삭감, 폐지할 방침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공표한 피난처 지역 500여 곳을 주별로 보면 버지니아에서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펠팩스 카운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알링턴 카운티 등 20개 카운티들이 지목됐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메나세스, 햄튼, 뉴폰 뉴스, 리치몬드, 버지니아 비치 등 13개 도시들도 피난처로 지정됐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하워드, 볼티모어 카운티, 몽고메리,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등 8개 카운티들이 피난처로 꼽혔습니다. 애나폴리스, 볼티모어시, 락빌과 칼리지 파크 등 10개 도시들도 지목됐습니다. 워싱턴 DC 전체도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에 시당국이 협조하지는 않는 피난처 도시로 꼽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로스앤젤레스시와 카운티를 비롯해 50개 카운티들과 63개 도시들이 대거 지정됐습니다. 뉴욕에서는 뉴욕시 등 12개 도시들과 15개 카운티들이 피난처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애틀란타 등 도시 2곳과 풀턴 카운티 등 4개 카운티가 피난처 지역으로 지정돼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500곳 이상의 피난처 지역들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벌일 때 동참을 기대하진 않고 있으나 방해하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시카고와 덴버, 보스턴 등의 시장들이 연방당국의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을 고의로 방해한다면 체포하고 기소해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공개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피난처 지역들과 연방정부 사이에 무상 지원하거나 컨트랙트 계약이 있는지를 파악해 유보 또는 삭감, 폐지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첫 집을 구입하기 좋은 곳으로 텍사스 메갈렌, 조지아 워너 로빈슨, 위스콘신 애플톤, 노스캐롤라이나 화이애트빌 등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들은 첫 집을 구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첫 집을 구입하기 좋은 메트로 지역들을 조사한 결과 180곳의 순위가 정해진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전체의 중위 주택 가격은 현재 41만 6,900달러이고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이 7%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첫 집을 구입하기 좋은 곳으로 선정된 메트로 지역은 전국 중위 가격보다 절반에 불과한 20만 달러대의 집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집을 구입하기에 가장 좋은 메트로 지역은 텍사스의 메갈렌이 선정됐는데 중위 판매 가격은 20만 4,500달러로 계산됐습니다. 2위는 오클라호마 로우톤으로 중위 집값은 15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3위는 텍사스 칼린으로 25만 3천 달러에 첫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권고됐습니다. 4위는 조지아의 워너 로빈슨 메트로 지역으로 중위 집값은 23만 3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5위는 위스콘신 애플톤으로 중위 집값은 29만 6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6위는 노스캐롤라이나 화이애트빌로 25만 5천 달러의 집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는 조지아의 항구 도시 사바나로 35만 3천 달러로 10위 안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들은 거의 전부 첫집 마련이 매우 어려운 메트로 지역인 것으로 꼽혔습니다. 180곳의 메트로 지역 중에 178위는 산호세로 중위 주택 가격이 165만 달러나 됩니다. 166위는 로스앤젤레스로 중위 주택 가격은 95만 5천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165위는 워싱턴 DC로 중위 주택 가격이 58만 6천 달러로 서부에 비하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2위는 보스턴으로 71만 달러는 지불해야 첫 집을 살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161위 시애틀은 73만 8,500달러는 주어야 내 집을 마련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4위 뉴욕시는 중위 주택 가격이 64만 5,500달러로 계산됐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